안녕하세요. 오늘은 Z세대 남성들이 겪고 있다는 이 고용 위기. 이게 좀 심상치 않다고 하죠. 특히 AI 시대가 오면서 노동시장 현실이 막 바뀌고 있는데 그 배경이랑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선진국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보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AI 기술 발전 같은 어떤 구조적인 변화랑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또 성별 간에는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Z세대 남성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볼까요? 2025년 미국 기준으로 20세에서 24세 남성 실업률이 9.1%라고 해요. 꽤 높네요. 네, 같은 나이대 여성 실업률은 7.2%인데 이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팬데믹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5년 사이에 남성이 여성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는 구조적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AI하고 자동화 확산입니다. 아, AI요? 네. 특히 기술이나 비즈니스 분야의 초급 사무직 있잖아요. 예전에는 젊은 남성들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많이 맡았던 역할들인데 이런 자리들이 AI로 좀 빠르게 대체되면서 남성들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이제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대졸 Z세대 남성 실업률이 대학 안 나온 남성들이랑 비슷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학 졸업자 수는 많아졌는데 학력의 가치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 기업들은 당장 실무에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고요. 그럼 신입들은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Z세대 남성들이 첫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환경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자료들 보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특히 정신건강 쪽 어려움도 좀 무시 못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Z세대 여성들 상황은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요. 특히 헬스케어나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괜찮다는 거죠? 네, 맞아요. 헬스케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AI나 자동화로 대체하기 어려운 대면 서비스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고령화 추세랑 맞물려서 일자리 수요 자체가 계속 늘고 있고요. 아, 수요 자체가 느는군요. 네. 앞으로 10년간 매년 190만 개 이상 새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Z세대 여성들이 좀 선호하는 예를 들어 유연근무 환경이라든지 정신건강 지원, 기술 친화적인 업무 방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특성들이 이쪽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특성이랑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결국은 산업 구조의 변화, 또 성장 전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성별 간 고용 격차를 더 벌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참 복잡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Z세대 남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던데요. 대학 진학 대신에 소위 블루칼라, 그러니까 숙련 기술직이나 직업학교 쪽으로 눈을 돌리는 비율이 꽤 늘었다면서요? 네, 상각에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남성들의 직업학교 등록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최고치요? 와.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인식이 Z세대 남성들 사이에 꽤 퍼졌다는 거죠. 하긴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죠. 응답자의 65%가 대학 학위만으로는 AI 실업 피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요. 네, 그 정도니까요. 구체적인 설문 결과로 보면 더 인상적인데 Z세대 남성 중 절반 이상, 53%가 기술직이나 블루칼라 직종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네, 53%. 그리고 43%는 AI 영향 때문에 이미 진로를 바꿨거나 바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개인 차원에서 적응하려는 노력도 있고요. 동시에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 교사 수를 좀 늘려서 롤모델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실업보험 제도를 좀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또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임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젊은 남성들이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이게 단순히 대인 문제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일까요? 으로 보면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이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정신 건강 문제라든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한번 이게 구조화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단순히 남성 대 여성 이런 구도로 보거나 아니면 여성 고용 확대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처럼 남녀 모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결국 정리해보면 AI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직업교육을 혁신해야 하고 그렇죠. 대학 간판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하고 또 블루칼라나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오늘 Z세대 남성들이 직면한 이 고용 문제의 복잡한 현실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AI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게 특정 세대나 성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발전의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 복지 정책, 더 나아가서는 일과 직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반에 걸쳐서 좀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